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오늘 오후에 제2공항 건설 사업 전략 환경 영향평가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첨예한 제2공항 갈등만큼이나 전략 환경 영향평가 내용을 놓고 찬반 양측의 공방이 펼쳐졌는데요. 일부 마을 주민들이 패널의 발언에 항의하는 등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잠시 후 짤막 대담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고요. 먼저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주요 뉴스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쟁점들을 놓고 설전이 이어졌는데요. 공청회를 지켜본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와 짤막 대담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 수영인들에 대해 사상 첫 형사 보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잠시 후 뉴스픽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지난 19일이었죠. 제주 시내 도심 한복판에서 50대 건설 노동자 조현남 씨가 크레인 사고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며 차량에 탄 채 고공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흘째를 맞고 있는데요. 당사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차량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계신데 벌써 나흘이나 됐습니다. 무더위 속에 또 좁은 차 안에서 이 식사라든지 기본적인 것들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예, 그냥 하루 한 끼 동료분들이 올려주셔서 간단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지난달 8일 한라산 국립공원 생태보건사업 임시 야적장에서 이제 크레인 공사에 투입이 됐는데요. 크레인이 전도가 되면서 이제 큰 피해를 입으셨고, 근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시위를 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어떤 주장이신가요, 지금? 예, 맞습니다. 표준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건설기계와 종사원이 현장 투입과 동시에 관리는 빌려간 임차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 50일간 대화로 보상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청사 유창토건은 갑질만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그런데 원청 업체에서는 장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무리한 작업 요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건설사와 노동자 간의 문제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투입된 건설기계는 지난 4월 12일에 제주 건설기계 검사소로부터 자본 탐산 검사, 안전도 검사, 정기 검사를 문제없이 합격한 장비입니다. 네. 이런 자료들을 원청사 유창토건에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집안 침하가 아니면 내 장비가 전도 파손되지 않습니다. 관리 감독을 충분히 해서 충분한 재원에다가 단단한 집안에서 작업했더라면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의 입장이 지금 절박하신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이번 시위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이 새벽부터 확성기 소음이라든지 또 사유지 침해 피해를 입었다면서 또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힘내라는 분도 계시고 시끄럽다는 분도 계십니다. 아무튼 주변 주민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변변치 못해서 힘없고 권력이 없어서 가장으로 우리 가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해결이 될 때까지 투쟁하는 것입니다. 네. 주민 여러분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좁은 차 안에서 고공 시위를 이어가는 일이 참 쉽지만은 않으실 텐데 혹시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해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는 이유는 법으로 해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법으로 하면 보상 문제가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한 예로 육지에서 저희와 같은 사고가 나 법으로 진행하고 7년 후 승소했지만 이미 파산하고 가정이 송두리째 찢어졌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빨리 해결되어 산업 현장으로 복귀해서 평범하게 내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관리 미비로 사고가 일어난 만큼 발주처 제주도청과 시공사 유창토건은 조속히 이 사고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칫 고공 시위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는데요. 하루속히 해법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라입니다. 초등학생 2명이 아데노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시사용어 사전에서는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는 감기나 호흡기 질환, 급성 각 결막염과 같은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데요. 2일에서 14일간의 잠복기를 가집니다. 감염되면 독감과 비슷한 고열 증세를 보이지만 환자에 따라 구토와 설사, 편도염 등의 다양한 증상을 보이며 여름철 7살 이하의 소아에게 발생률이 높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는 감염자와 신체 접촉을 하거나 오염된 물, 감염된 음식을 섭취했을 때 전염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연 치유가 가능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경우 심하면 폐렴과 같은 합병증에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백신이 따로 없어서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에 유의해야 합니다. 물놀이와 여행을 다녀온 후 고열과 두통 등의 증상을 보이면 병원을 찾아 검사와 함께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70대 노부부가 음주운전자가 몰던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보도에 박천수 기자입니다. 어젯밤 8시쯤 도로 옆 화단에 앉아있던 행인들을 향해 화물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그대로 덮칩니다. 이 사고로 75살 김모 할아버지와 부인 73살 김모 할머니가 숨졌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노부부. 네, 빼내기 위해서 차를 좀 움직이는 건 맞고. 숨진 70대 노부부는 인근 해수욕장 가판대에서 감귤을 팔던 노점상으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한 20년. 서비스 장사했거든. 나 여기 장사 안 할 때 얘 와그니나 장사 없어 해네. 내가 자리를 해드린 거라. 그때부터 한 거라. 또 다른 행인 55살 강모 씨는 중태에 빠졌고 함께 있던 20대 남성은 사고 직전 가까스로 화물차를 피했습니다. 의식 없는 상태로 갑자기 무너지면 그런 일 하는데 이제 지켜보고 있고. 피해자들은 이곳 화단에서 택시를 기다리다가 화를 당했는데요. 가해자는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시 화물차 운전자 53살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5%,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으며 무면허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모두 시인을 하고 있는 상태고 추후 CCTV라든가 목격자 등 확보해서 앞으로 더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김 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 구간에서 멸종위기종 동식물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이 커졌는데요. 환경영향평가가 사실상 개발 사업의 면죄부로 전락했다는 비판 속에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인희 기자입니다. 멸종위기종 2급인 팔색조와 긴꼬리 딱새, 지구상에 천여 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 붉은 해오라기와 맹꽁이 서식지까지. 지난 6월 생태 정밀조사 때 비자림로 확장 공사 3km 구간에서 발견된 법정보호 동식물들입니다. 하지만 2014년에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에선 이런 내용이 모두 빠졌습니다. 조류조사는 식물 전문가가 한 데다 현장 식생조사에 걸린 시간은 단 10분. 서로 다른 두 지점의 식생을 조사한 표는 똑같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보죠. 생물 쪽 담당자가 당연히 이렇게 파트별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고. 환경영향평가가 사실상 개발 사업의 면죄부로 전락했다며 이를 개선하겠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정의당은 거짓 부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처벌 대상을 평가 대행업체뿐만 아니라 해당 평가서를 검토하는 환경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실 평가서를 작성할 때 개입된 환경부도 반드시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넣으려고 합니다. 개발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의 갑을 관계 역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자 입맛에 맞춘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의당과 녹색당, 환경단체들은 이와 함께 전국 곳곳에서 진행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강인입니다.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했던 생존 수영인 18명이 청구한 형사보상에 대해 법원이 보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수영인들과 유족들은 오늘 제주지방법원에 모여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4.3 도민연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법적인 사죄로 판단한다며 4.3 해결의 역사적 이정표라고 평가했고 소송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4.3 특별법 개정으로 모든 수영인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퇴역한 경주마들을 도축하는 과정에서 학대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제주축협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국제동물권리단체인 페타와 생명체 학대 방지 포럼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제주축협 관계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들은 다른 말이 보는 앞에서 경주마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지난 18일 제주시 내 모 지역 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 3명이 서귀포시 한 호텔 수영장에 다녀온 뒤 고열과 두통 등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했고 2명은 급성 호흡기 감염증인 아데노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동부보건소는 함께 수영장에 다녀온 20여 명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서귀포시도 해당 수영장에 대한 수질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도내 주택거래 부진에도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달 도내 주택 매매 거래량은 649건으로 1년 전에 비해 24%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집계한 지난 6월 말 기준 도내 가계대출 잔액이 15조 6,900여억 원으로 전달보다 678억 원 증가했고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62억 원 늘어 전달 감소해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주민설명회가 이 공항 반대 측의 반발로 무산됐지만 오늘 공청회에서는 반대 측에서도 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는데요. 오늘 공청회를 지켜본 또 오늘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주민설명회는 이 공항 반대 측의 반발로 무산이 됐었는데 네. 오늘 공청회는 어떤 저지 없이 진행이 잘 된 것 같아요. 네. 어떤 입장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입장 변화는 아니고요. 그간 공청회들은 대부분 일방적인 걸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농사를 짓기 때문에 낮 시간에 보통 오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그렇고 어떤 입장들을 그쪽 일방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그 주민들의 얘기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가 무산을 시킨 거고요. 오늘 이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당하지 않다, 입지가 타당하지 않고 뭐 수요 예측이라든지 이런 게 타당하지 않다 하면은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이 절차를 통과하면 나중에 환경영향평가라는 단계도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단순히 이제 그 어떤 환경적인 문제들을 줄이는 저감하는 그런 기능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초안이 작성돼 가지고 보게 됐는데 매우 그 조사가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겠다. 진행되면은 실제로 큰 문제들이 환경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심각한 주민 피해 이런 것들이 동반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공청회를 국토부에다가 요청했고요. 그래서 오늘 요청으로 인해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앞서 KBS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네. 뭐 생태가와 습지 등 22개 항목 대부분 부정적이지만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 된다. 네. 이렇게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네. 오늘 공청회에서는 어떻게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그런 얘기는 이제 그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후 단계에서 하는 얘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 예측이 정확한가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랑 이 입지가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입지에 동굴이 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이 입지에 들어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입지에 또 숨골이 많다. 그럼 숨골을 다 메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다 메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숨골이 불러올 어떤 메움으로써 불러올 환경적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전략 환경영향 평가에서 다뤄야 되죠. 근데 뭐 그게 다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국토부가 지금 전략 환경영향 평가라는 걸 하면서 혼동하고 있다. 이 전략 환경영향 평가에서 이 근본적인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애써 감추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단계를 어떻게든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공청회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대목은 어떤 거였나요? 크게는 지금 어쨌든 2015년도에 사전 타당성 용역에는 4,500만 정도의 이용객이 발생할 거다 최대 그렇게 봤지만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4천만 정도로 줄어들었고 최근에 기본 계획에서는 3,900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 공항만 활용해도 충분히 그런 수요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또 ADPI 보고서를 통해서 나왔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게 꼭 필요하냐? 그러니까 지금 제2공항을 지으면서 상당히 많은 농지와 거기에 이제 자연환경, 동굴이라든지 숨골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조류, 철새 도료지가 있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게 필요하냐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동굴이라든지 숨골, 특히 이제 숨골 같은 경우는 거기 상당히 많은데 전략 환경영향 평가에서는 8곳밖에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조사하기도 했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조류들이 사실 거기 철새 도래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신산까지 여러 곳이 있습니다. 하천, 천미천 하류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 뭐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오늘 쟁점이 됐습니다. 좀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동굴 조사도 진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 다수의 숨골도 발견을 하셨고 네. 동굴로 추정되는 그런 매몰지가 확인이 됐다 이런 네. 보고가 있던데 네네. 그럼 이제 추가로 동굴이 그 예정지 부근에서 발견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네.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토부에서도 동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사실 그 꾀버덕 들굴이라고 이름이 있는 동굴도 입구를 확인하지 못해서 조사하지 못했다. 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국토부의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동굴 조사는 그러니까 그 입구를 찾지 못하면 동굴이 유무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확히 알 수 있냐면 시추 조사를 통해서 뚫어봐야 그것도 아주 여러 군데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동굴이 어디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국토부는 진행했냐면 43곳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250만 평이 되는 그런 거대한 예정지에 43곳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지 않은 거나 다름없죠. 그럼 나머지 이제 전기 저항 탐사라고 하는 거나 뭐 다른 조사들은 사실 이게 엄밀하게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지 못한다는 그런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이런 부분에서 되게 부족했고 숨골이라는 것들도 사실 거기 보면은 농경지 곳곳에 숨골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며칠간 이렇게 찾은 것도 69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 국토부가 이 숨골을 제대로 찾았느냐, 그 용역업체가 그 부분을 좀 오늘 따져 물었고 사실 국토부에서 이 숨골이라는 개념들도 아직 정확히 안 잡혀 있다.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도 잘 모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느꼈습니다. 근데 예전에요 원희룡 지사가 만일에 이 공항 공사 도중에 뭐 동굴이나 오름이 훼손된다면 자신부터 나서서 이 공항 사업을 반대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동굴이 나오면 어떤 이 동굴이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동굴 조사한 그 용역을 맡은 업체가 동굴연구소라는 데인데 거기 이제 소장이 과거에 이제 환경영향평가 시 그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감을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업체가 이제 참여하고 있고 그 동굴조사라는 것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꼭 필요한 정밀조사, 시추조사 이런 것들은 그냥 얼마나 하지 않고 그 입구를 찾아가지고 안에서 이제 그 3D 스캔을 한다든지 이런 있는 것만 확인하는 그런 정도의 조사를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숨골도 사실 그 차량 진입이 쉬운 그런 주변 이런 데만 확인했고 실제로 이제 그 곳곳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것들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달 동안 했는데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숨골이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후에 더 발견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이 공항 반대 측의 반발에도 국토부는 기본계획 절차를 이어가고 있고 또 환경평가 역시도 수순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일단 지금 뭐 동굴이나 숨골 조사를 통해서 앞서서 원희룡 도지사가 이제 동굴이나 이런 게 발견되면 나서서 반대하겠다. 사실 동굴을 우리가 추정되는 입구를 발견하더라도 우리가 거기를 파헤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합동 조사 같은 것을 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그런 숨골이나 이런 영향들 국토부가 제대로 그것을 조사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나서서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자연 환경에 피해를 주고 또 이제 주민들한테도 피해를 주는 그런 문제들을 앞장서 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7시 오늘 제주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 오병관 제2공항 성산업추진위원장과 함께 2공항 찬성 측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을 통해 올해 초 명예를 되찾은 제주 4.3 생존 수영인들이 71년 만에 국가로부터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한 맺힌 수영인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소식이었는데요. 생존 수영인들의 재심과 형사 보상 청구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계신 양동윤 제주 4.3 도민연대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그 수영인분들이 청구한 53억 원 규모의 형사 보상을 이제 법원이 대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놀라운 일이죠. 물론 그 국회가 4.3 특별법을 만들었고 또 우리 국가원수이고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제주도민에게 사과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법 군사 재판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이 지금까지 쭉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단죄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제주지방법원이 어제 드디어 이 군사 재판의 불법성을 단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 특히 그 18분의 청구인들에 대해서 국가 배상을 명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형사 보상을 받게 된 분들이 올해 초 그 재심 청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그 18분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4월에 재심 청구 소송을 했고 그 재심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고 재심 재판을 통해서 공소 기각을 받은 18분이 이번에 그 형사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그 수영인들에 대한 형사 보상 금액 53억 원 규모죠. 예. 이건 어떻게 산정이 된 건가요? 예, 일단은 이 18분은요, 징역 당시 물론 이제 불법이긴 합니다. 군사재판에서 징역 1년에서 20년까지 수영 생활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법이 환산하면 6만 한 6천여 원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곱한 것이죠. 그 형기만큼. 그래서 적게는 8천만 원, 그리고 많게는 14억 정도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네. 뭐 앞서 화면으로 나오던데 오늘 그 수영인 분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가졌더라고요. 예. 아마 이분들이 아마 그 회견장에서 이게 받아든 게 그 법원의 결정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사과를 했다, 뭐 희생자가 결정됐다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와닿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 그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들여서의 감격은 너무나도 참 뿌듯하게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럼 결정 소식을 듣고 그 수영인 분들 어떤 소회를 좀 밝히시던가요? 그러니까요. 뭐 지금 오늘 우리 현수막도 준비했는데 이제서 좀 풀어지는 것 담수다. 이젠 사라지구다. 좋은 음식 먹으면서 오래 살아야 되겠다.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재판부가 이번 형사보상을 결정하면서 밝힌 취지 가운데 4.3 사건의 역사적 의의를 고려했다라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앞서 그 재심 청구 공소 기각에 이어서 법원이 4.3에 대한 시각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과거는 4.3을 이념의 문제로 봤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법의 제정도 희생자 신고가 이루어지고 또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서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법원, 사법부가 4.3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죠. 그런 과정에서 저는 결정적으로 역할한 게 아마 우리 국민들의 역할, 즉 촛불혁명 같은 것들이 4.3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재심 청구가 희생자들의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첫 단추였고 또 이번 형사 보상 결정은 그동안 억울했던 그 과거에 대해서 정말 국가가 최소한의 보상을 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의 그 형사 보상 결정은 그분들이 불법적인 그 수영 생활을 한 거에 대한 보상이고요. 이분들이 지난 70년 동안 그 말 못할 겪었던 여러 가지 그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 즉 손해배상을 통해서 다시 청구할 생각입니다. 보니까 그 1심 재심을 청구한 분 외에도 또 다른 그 수영 희생자분들을 모아서 또 2차 재심을 준비해 준다면서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수영 생존자는 모두 18분 말고 11분이 좀 계세요. 이 중에 이제 저희들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왜냐하면 워낙 고령이시고요. 병원에 계신 분들 계신 그 3분을 제외하고 8분이 2차 재심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곧 청구서를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이면 이분들도 재심 청구에 나설까요? 아마 이분들도 고령이거든요. 전부 다 90을 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준비되는 데는 아마 추석 지나면 바로 청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2,500여 명이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도민연대에서는 지금 생존해 계신 몇 분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우선적으로 수영 생존자를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 한 6년 전으로 돌아가면 한 40여 명이 계셨는데 지금 돌아가셔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31명이거든요. 31분. 그래서 근데 이분들은 사실 수영이 명부에 기재된 아까 말씀하신 2,530명에 포함되신 분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행방불명됐거나 사망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도 똑같은 희생을 치렀는데 다르다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됐거나 지금 살아계셨다는 분인데 사실은 이걸 법으로 재판으로 이분들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것은 사실 영원하고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국회는 4.3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줘야만 합니다.
아직 재심 청구를 못하신 생존 희생자분들은 물론 또 유족들이 모두 직접 나서서 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불법 군사재판을 무효화하고 희생자들의 배보상 조항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이게 시급히 처리돼야 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4.3 특별법 개정안이 아까 말씀드린 군사재판 무효화와 또 배보상에 관한 조항이 담겨진 내용이 지금 국회에 2년째 지금 계류 중인 4.3 특별법 개정안이거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를 말고하고 4.3 문제 해결해서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요즘 정치권의 상황은 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참 답답하긴 한데요. 이번 정기국회가 9월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이번 국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고 또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요. 내년 또 총선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정치권이 좀 각성을 해서 4.3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수영연을 비롯한 4.3 희생자들을 위해서 그럼 앞으로 국가나 사회에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저는 언제나 저희들이 이런 성과가 있을 때마다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1999년 그 4.3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온 도민 사회가 한 뜻으로 모아서 그 특별법 제정 투쟁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도민의 그 단결된 힘, 모여진 힘으로서 이번 그 정기국회에 반드시 4.3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그러니까 이게 이 국회에서 법은 통과되지만 특히 정부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배보상 문제만 문제만 좀 얘기해도 정부 기획재정부 같은 데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단 말이죠. 막대한 재정적 예산이 투입된다. 이런 식의 시각이 아니라 4.3 문제를 푼다고 하는 이런 전향적인 그런 생각을 해야만 하고 그런 것들 위해서 정부가 가열층 노력을 해줘야만 되죠. 네, 알겠습니다. 4.3 희생자들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신 대표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앞으로 4.3 그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도 더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남동부와 산지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밤까지 동부와 산지에는 비가 조금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절기상 처서인 내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되겠는데요. 다만 내일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는 북서부 지역에, 오후에는 산지와 남부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성산 기준 32.3도까지 올랐다면 내일은 더위가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한다는 절기 처서답게 낮 최고 기온은 2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오늘 아침보다 약간 낮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며 심한 무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제주도 앞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제주 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전해상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바깥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기압고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0년 전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수영 희생자 18분이 형사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청춘을 빼앗기고 범죄자로 낙인 찍혀 살아온 지난날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 형사 보상 결정은 국가가 과거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했다는 뜻인 만큼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상은 엄연히 18분의 소송과 보상 청구 결과일 뿐 모든 희생자가 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수영인 외에도 더 많은 4.3 희생자와 유족들이 있고
이들에게 국가로서 도리를 다하자는 취지의 4.3 특별법 개정안은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4.3 희생자들이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특별법이 개정돼 많은 분들이 명예회복과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